예, 안녕하세요. 한 주간 한반도 평화 통일 관련 뉴스를 살펴봅니다. 수요 평화 뉴스입니다. 오늘은요, 세 가지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판문점 선언이든 평양 선언이든 국회 비준 절차 필요 없다는 뉴스와 두 번째는요, 지난주에 이어 국방비 증액과 SM-3 미사일 도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한미연합군사훈련인 비질란트 에이스 중단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평화통일 시민행동 사무국장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화통일 시민행동 사무국장 황남순입니다. 네, 첫 번째 뉴스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23일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이 두 가지를 국무회의에 심의 의결을 거쳐 비준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은요, 군사 합의서는 국가 안보에 심대한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국회 비준을 받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은요, 헌법 60조의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은 국가 간 합의를 말한다. 남과 북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한 관계이며 남북 합의서는 헌법상 조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에 의거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정부와 한국당이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데요. 애초에 정부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명분은 되돌릴 수 없는 남북관계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었고요. 법리적으로는 남북관계 발전법에 의거하여 중대한 재정 부담과 관련한 남북합의는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평양 공동선언은 남북 간 합의이고 남북은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이므로 국회 비준 사안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 공동선언이나 둘 다 국회 비준 사안이 아닙니다. 남북의 국가 최고 수반이 서명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은 국회 비준이 아니라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실행시켜 나가면 됩니다. 되돌릴 수 없는 남북관계 발전도 애초에 비준 대상이 아닌 것을 비준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법적으로 막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남북이 통일 논의를 만들어가면서 제도화를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예, 그렇죠. 북한은 헌법과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라고 청와대가 이야기를 한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임을 인정하는 것과 북한은 법적으로 헌법상으로 국가가 아님을 강조하는 것은 다른 맥락입니다. 헌법의 영토 조항은 남북이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개정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통일과 모순되는 조항이 많이 있죠.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통일과 모순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없애나가는 일일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두 번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일 JSA 내에서 지뢰 제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25일까지 JSA의 남북 양측의 초소와 병력 화기를 철수하는 비무장화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부는요, 국방 예산을 11년 만에 최대로 증가시키는가 하면 스탠다드 미사일 3, 즉 SM-3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이 미사일은요,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체제의 핵심 요격 미사일입니다. 사드 레이더와 연동되어서 운용될 예정입니다. SM-3의 대당 가격은 200억 원 이상이고 한국형 이지스함 3척에 각 20기씩 총 60기를 도입하면 그 비용만도 1조 2천억 원 이상입니다. 이지스함 성능 개량비에 8천억 원 이상이 들 것도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얼핏 봐도 첨단 무기에 엄청난 비용이 투입되는 것 같은데요. 네, 휴전선에서는 지뢰를 제거하고 한쪽에서는 최첨단 무기를 들여놓고 있는 것인데요.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군사 합의에서는 서로에 대한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상호 군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미사일 도입은 판문점 선언에 위배되는 것이죠. 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는 평화가 정착될 수 없습니다. 있는 무기도 내려놓고 없애 나가야 하는 마당에 첨단 무기를 들여놓는 것은 모순입니다.
네, 세 번째 뉴스입니다. 12월 초에 매년 실시되었던 한미연합 군사훈련 비질런트 에이스가 중단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북한에 위협적이고 또 도발적이라고 이야기도 했었죠. 북미 간 적대 행위를 종식시키는 협상이 진행 중이고 또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중단되었습니다. 미국 스스로 한미 동맹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미 동맹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국민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전쟁 위기로 만성적 불안감을 안고 살았어야 했습니다. 전쟁의 공포와 불안이 당연한 것으로 70년째 알고 살았는데 이렇게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으로 전쟁보다 평화가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한 정상적인 상황이 미래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려면 한미 동맹을 끝내야 합니다. 평화가 정착된 통일 한반도의 모습은 타국과 적대할 수 있는 동맹을 어떤 나라와도 맺지 않고 전 세계 모든 나라와 친선 우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비동맹 중립 노선이 평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수요 평화 뉴스를 진행하면서 매년 언급되는 이야기가 바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바로 작년만 해도요, 기리졸브 독수리 연습, 그리고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비질런트 에이스 등 한미 연합 군사훈련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또 전쟁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했었는데요. 올해 그 훈련들을 중단하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군사적 긴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미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그 평화에 우리는 이제 조금 다가선 것 같은데요. 제재와 압박, 대결과 대립이 아닌 대화, 교류, 협력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걸림돌이 되는 국가보안법은 철폐하고 평화 군축 시행하고 그리고 한미 동맹은 폐기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수요 평화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요평화 촛불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보신각에서 열립니다. 다음 주에도 만나요.